많은 회사들이 감액 배당을 하고 있는데 조금 구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배당을 주는 건지 갖고 있던 자기 살을 떼어서 그냥 배당을 하는 건지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2025년 7월 31일 날 정부에서 우리가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 기업에는 세금 혜택을 줄게. 어떻게 한다고요? 분리과세 해줄게 이거잖아요. 그럼 정부가 생각하는 고배당주는 뭐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재영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웰스에드의 조재영입니다. 부사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 알려주시나요? 자, 우리가 닭을 기르면 닭도 팔 수 있지만 닭이 뭐를 낳죠? 달걀. 그렇죠. 달걀 낳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 주가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주식에서 달걀처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배당. 그렇죠. 배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당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투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제 배당주 투자 또는 뭐 배당 투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 배당 투자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투자. 네. 배당주도 네. 고배당주. 그렇죠. 배당 많이 주는 네, 주식. 귀족주, 황제주. 황제주, 네.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런 그게 어떤 재밌잖아요.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딱 이게 배당 황제주입니다 이렇게 막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대부분 이런 컨센서스를 가지고 이제 회사들을 좀 이제 별명을 붙여줘요. 근데 이거는 원래 미국에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 배당에 대해서 그렇게 진심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당의 진심인 미국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드릴게요. 미국은 보통 이렇게 나눠요. 자, 배당 황제주부터 보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길래 배당 황제주냐? 몇 년 이상? 50년 이상. 그때부터 이 회사들은 배당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배당이라는 게 많이 벌면 많이 하고 조금 벌면 조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은 배당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배당은 작년보다는 줄이지 않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똑같게는 줘도 줄이진 않겠다. 그래서 무려 50년 이상, 어떤 회사는 60년, 70년도 있어요. 배당금을 증액하거나 유지한 종목을 우리는 뭐라고 인정해준다? 배당 황제주라고 인정해준다.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 잘 보면 굉장히 생활 밀착형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경기가 좋다고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2배로 먹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돈이 없어도 양치는 해요. 그러니까 경기를 좀 덜 타요. 그래서 수익이 그렇게 들쑥날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50년 이상 배당금을 안 줄이고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인 회사들이죠. 자, 두 번째는요. 배당 귀족주입니다. 25년. 아까 몇 년? 황제주는 50년. 배당 귀족주는 25년 이상. 자, 그럼 우리나라는 없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미국의 주식시장의 역사가 훨씬 더 길고 이런 회사들의 역사도 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요 50년, 25년의 기준을 조금 작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불러요. 20년 이상만 이렇게 했어도 황제주로 불러줘요.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생활 밀착형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런 게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래 주요 경제 위기 예를 들면 IMF 2008년 금융위기 요럴 때는 좀 빼주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왕족주라는 걸 미국은 없는데 우린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SK텔레콤, KTNG 요런 회사들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배당주의 대명사예요. 그러면 20년 쉽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단 10년 이상 배당금을 좀 증액 유지한 회사들 역시 꼽아보면 대표 회사들 더 많습니다. 대표 회사들 꼽아보면 역시 금융회사, 지주회사, 그다음에 우리 그 생활 밀착형 통신회사 요런 회사들 요런 걸 이제 대표급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황제, 귀족, 우리나라 이제 왕족까지 해서 있는데 네. 그럼 무조건 황제 그 배당주만 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이 주는 거? 근데 사실 주식 투자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겠죠. 뭐냐면 이 주가가 얼만큼 오르느냐도 중요하고 배당을 어떻게 주느냐도 중요한데 만약에 주가가 똑같다면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좋죠. 그런데 배당은 주는데 계속 주가는 떨어져요. 조금 재미없겠죠.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얘네가 배당을 주는 게 정말로 돈을 꾸준히 계속 잘 벌어서 주는 거냐, 아니면 돈은 그렇게 잘 벌지 못했지만 억지로 배당을 많이 해주는 거냐,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요새 감액 배당이라는 게 뉴스에 많이 나올 거예요. 감액 배당. 배당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배당을 줄이는 게 아니라 원래 배당은 무슨 돈으로 해야 돼요? 번 거. 번 돈으로. 소위 말해서 이익 잉여금으로 하는 게 배당이에요. 그런데 왜 예를 들면 아까 액면가 말했잖아요. 액면가가 5,000원인데 요거 공모 상장할 때 5,000원에 안 하고 5만 원, 10만 원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더 주주들이 더 낸 돈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불러요. 또 유상증자. 중간에 우리 사업을 더 늘려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주식을 더 줄 테니까 돈을 좀 내. 투자를 해. 이렇게 할 때도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투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받은 돈을 뭐라고 한다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조금 줄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줄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주발초라고 진짜예요? 불러요. 진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갖고 배당을 할 때는 세금을 내요. 배당소득세를. 그런데 이 주식 발행 초과금, 이 자본잉여금을 가지고 배당을 주면 세금을 안 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주주들이 더 냈던 돈이야. 그걸 돌려주는 개념이야. 라고 해서 자본을 줄이면서 배당을 한다. 그래서 감액 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액 배당은 번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있던 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액 배당에 지금 굉장히 유행처럼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감액 배당을 하고 있는데 조금 구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배당을 주는 건지, 갖고 있던 자기 살을 떼어서 그냥 배당을 하는 건지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은 감액 배당을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정말 중간에 배당을 끊을 수도 있어요. 회사가 만약에 돈을 못 벌었다. 그러면 배당해 줄 돈이 없어서 못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돈은 좀 벌었는데 야, 이거 배당하지 말고 우리 재투자해야 돼. 연구해야 돼. 그러면 배당 안 할 수도 있죠. 사실 우리 상장사 중에서요, 배당 못 주는 회사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닙니다. 못 줄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결정한다고요? 주주총회에서. 예. 그러면 약간 적정한 배당 수익률 같은 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히 정하는 건 사실은 뭐 말이 안 되지만, 회사에서 얼만큼 돈을 벌었냐, 그다음에 지금 시장 금리는 어떠냐, 그다음에 회사에 얼만큼 남겨둘 거냐, 그다음에 회사에서 쓸 일 더 없겠냐, 회사 주가에 영향을 안 끼치겠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재 기준으로 이 정도가 넘어가면 고배당주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한 6, 7% 이상 배당을 준다, 박수를 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행에 가면 금리가 3%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금리의 2배 이상을 주면은 땡큐죠. 그럼 우리나라 한정이에요? 아니면? 우리나라 한정이에요. 미국은 사실은 지금 배당주들이 이만큼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이 1년에 100억씩 배당을 했는데 우리 회사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사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은행주 배당 수익률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은행 주가가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돈 많이 벌어서 배당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낮다는 게 정말 배당을 적게 해서 떨어진 거냐, 주가가 올라가서 떨어진 거냐도 사실은 한 번쯤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배당 주면은 이것만 이제 보면은 이건 고배당주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이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데, 요번에 정부에서 우리가 아까 왜 배당 많이 주는 걸로 몰아가고 싶어서 세금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고배당주가 뭔지가 좀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게 2025년 7월 31일 날 정부에서 우리가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 기업에는 세금 혜택을 줄게. 어떻게 한다고요? 분리과세 해줄게, 이거잖아요. 그럼 정부가 생각하는 고배당주는 뭐냐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배당 황제주, 배당 귀족주의 특징이 뭐였어요? 배당을 안 줄인다. 그렇죠? 그다음에 1 또는 2예요. 이거 둘 다 만족은 안 해도 하나만 해도 돼요. 첫 번째, 배당 성향 40% 이상.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회사가 100억을 벌면 얼마 이상은 주주를 줘라. 40억 이상은 배당을 줘라. 이 얘기. 아니면 배당 성향 25% 이상 25%만 주주에게 줘도 and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왜 업종에 따라서 40%까지 주기 힘든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25% 이상은 주고 and 지난 과거보다는 좀 많이 주면 인정해 줄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배당이란 뭐뭐뭐다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요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작년보다 현금 배당은 늘어야 되고 다른 조건 없으면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어야 되고 아니면 25% 이상이거나 이면서 5% 이상 배당 금액을 증가시키면 정부에서 고배당 기업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용어를 딱 아니까 이제 쏙쏙 들어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25%이냐?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나라 평균 배당이 대략 25, 6%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많이 줘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럼 아까 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요즘 월배당이 핫하다고. 네. 저도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네. 뭐 한 달에 월배당으로 얼마 벌어서 직장을 그만뒀다. 네. 뭐 월배당 받는 직장인들이 뭐 어떻게 사는지 막 이런 거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를 투자를 해놔야 꿈이 크시네요. 자, 한번 우선 이거부터 볼게요. 월 배당 100만 원씩 받는 게 좋아요? 분기에 300만 원 받는 게 좋아요? 1년에 1,200만 원 받는 게 좋아요? 다 똑같은 똑같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인데 그럼 이제 1년에 1,200만 원 받으려면 얼마 있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만약에 세미 씨가 나는 은퇴하면 한 달에 500만 원만 쓰면 되겠다. 아, 그렇게도 안 바래요. 500만 원 기준으로 얼마 있으면 나 이제 은퇴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세금 떼고 나서 월 0.2%가 나온다. 그럼 1년에 몇 프로 나오는 거예요? 2.4. 그렇게 해서 월 500을 확보하려면 25억만 있으면 돼요. 뭐 많이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월 1%가 나온다. 그러면 연 몇 퍼센트 나오는 거예요? 12%. 그러면 5억만 있어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0.2%에서 1%를 몇 배예요? 5배. 그러니까 5분의 1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이따가 프린트 해드릴 테니까 책상에 붙여놓고 이 돈을 벌기 전까지는 열심히 일하자. 최소 5억, 1%, 12% 나오는 거 빼놓고는 그럼 이제 뭐 중간 정도 우리 아까 6%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월 0.5%씩 6% 나온다. 이것도 세금 떼고 나서 그래도 10억 있어야 돼요. 그럼 일단 집 먼저 사야 되니까 집 빼고 집 살 돈이랑 빼고 저거까지 집 사고 나서 10억 모으고 넣어두려면은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못 이렇게 드릴 것 같아요 부사장님 전화 제가